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이렇게 소를 다 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침입니다. 다시 여기 송아지들이 이제 여기 있는 알팔파를 다 먹어서 좀 있으면 새로 알팔파를 오늘 사러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알팔파인데요. 좀 이렇게 축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풀이 항상 매 같은 품질이 아닙니다. 어떤 거는 엄청나게 잘 나오고요. 어떨 때는 좀 품질이 떨어지게 나오는데, 그런 기준으로 알파파는 이게 대들이 뻑뻑한 대들이 많습니다. 뻑뻑하고 송아지들이 원래 송아지를 먹는 건데 송아지들이 먹기엔 좀 너무 많이 거칠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서 축협, 저 같은 경우는 한 곳에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곳을 다 둘러봅니다. 둘러봐서 거기서 가장 풀 상태가 좋은 풀, 알팔파는 부드러운 게 좋고요. 왜냐면 송아지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종류를 삽니다. 그 부드럽다는 기준은 알파파 기준에서 부드러운 겁니다. 그래도 이제 볏짚 못지않게 뻑뻑하거든요, 알파파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러운 걸 사야 됩니다. 거친 거는 진짜 나무 대처럼 거칩니다. 큰 소는 되지만 작은 소들은 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이 알팔파는 너무 이걸 많이 주시면은 이제 소들이 설사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영양소가 어마어마하게 넣기 때문에. 제가 축산기사 공부하면서 봤던 게, 이게 목초의 여왕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별명이. 그런 이유가 영양소가 단백질이, 프로테인이라고 하죠, 영어로. 단백질이 어마어마하게 함유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소들이 이제 설사를, 탈이 나서 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송아지들을 그렇고, 송아지들은 이 조절을 잘 못하거든요. 항상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양껏 먹다 보면은 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잘해서 주면은 이제 비용 대비 소들이 엄청나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요. 근데 조절을 못하면은 설사를 다 해버립니다. 이게 보니까는 이런 옥수수 대비 영양가가 70%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양가 비율 대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원래 풀들은 이게 원래 콩과 풀하고 볏짚 종류로 풀이 나뉘어지거든요. 콩과 풀은 이런 단백질 함량이 높고요. 이런 벼가들은 대부분 낮습니다. 낮은데, 이런 볏짚 종류들은 티모시라 하는 게 있는데 가격 제일 비싸죠. 티모시 종류 치고도 가격이, 그러니까 벼가 치고 엄청나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게 티모시입니다. 또 그게 부드러워서 티모시는 이제 부드럽고 흡수율이 높아서 잘 주게 돼 있고요. 알파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뻑뻑한 게 잘못 걸리면 소화율이 많이 낮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그런 가격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영양가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5, 6개월 이렇게 넘게 큰 아들은 이렇게 티모시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알파파도 적당량 곁집하고 섞어주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게 건초가 있는데 베큐스라고 하는 건초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이게 송아지들한테는, 이제 어린 송아지들한테는 좋거든요.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근데 좀 큰 소들은 뭐 5개월, 6개월 이렇게 넘어가는 소들은 좀 뻑뻑한 걸 먹여야 됩니다. 뻑뻑한 걸 먹여야지. 왜냐면은 위장이 너무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은 이제 소화기관이 튼튼해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부드러운 거에 적응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주는 게 이렇게 볏짚을 섞어주는 겁니다. 볏짚을 섞어서 부드러운 거랑 같이 뻑뻑한 거랑 해서 애들이 이제 위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이것도 다 가격 그거죠. 부드러운 걸 주는 거는 가격 때문입니다. 이게 싸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부드러운 겁니다. 또 그래서 이제 볏짚하고 섞어주면은
이게 효과가 좋다. 그래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엄청 다 잘 핥아먹네요. 이게 제일 알팔파가 제일 맛있나 봐요. 아이들 보면 진짜 알팔파 먹을 때 보면은 이게 이 구시가 빵꾸 날 것 같습니다. 구시라 하는 밥그릇 빵꾸 날 정도로 핥아 먹습니다. 잘 핥아 먹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건초도 종류가 차이가 이제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린 송아지들은 많이 먹고 많이 먹이거든요. 근데 대래 큰 소들은 이제 당연히 경제적인 면에서 이렇게 제한되게 주는 면도 있지만 너무 많이 주면은 저희 집도 적당량을 주면은 이게 소들이 30개월까지 나가기 전까지도 8kg, 9kg까지 이렇게 계속 먹더라고요. 먹고 이제 나가는데 비육돼서 나가야 되는데 9kg 먹고 있으니까 도축시키기가 애매한 적이 많은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볏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양을 적당량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요. 소비 이렇게 낭비고 이제 적당량을 주면은 소들이 사료도 많이 먹고 이제 볏집도 잘 적당량 먹는 것 같습니다. 살도 잘 찌고. 근데 볏집은 이게 너무 많이 줘버리면은 대래 사료를 안 먹습니다. 이건 제가 시도를 해봤거든요. 저희 집에 해보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소가 배가 불러서 먹지를 못해요. 송아지 같은 경우도 소 사료 주기 아침에 6시 반 이래 주는데 아침에 주고 지금은 4시쯤에 줍니다. 근데 소들한테 아침에 주고 3시에 와서 이렇게 3시쯤 와서 볏집에 이렇게 원 없이 먹여버리잖아요. 3시나 2시에 와가지고 그러면은 애들을 여기 하루에 2kg씩 주는데 애들이 사료를 남깁니다. 보니까 남겨요. 볏집을 주더라도 한 2시 볏집을 주더라도 한 12시나 11시 이쯤에 줘야지. 저도 조금 주고 이제 그쯤에 줘야지. 안 그러면은 남깁니다. 안 그러면 같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볏집을 준 다음에 사료를 이렇게 주라고 하거든요. 볏집을 먼저 먹는 이유는 애들이 입에서 침이 활성화가 되고 이제 그 침이 소화기관으로 넘어가서 소화에 사료를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래 볏집을 먼저 주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팍 줘버리면 애들이 사료를 적게 먹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고요. 네, 여기도 소들이 이렇게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볏집이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중소들쯤 되면 이제 제일 좋은 거는요. 저희가 써봤는데 이렇게 건초도 써보고 이렇게 볏집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마른 볏집만 마른 것만 이제 구할 수 있다면 이런 마른 볏집이 최고입니다. 그냥 최고예요. 이게 비육 소들한테는 그냥 최고고요. 여기다가 이 알팔파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송아지 때도 저희 집은 이제 볏집으로 모질하니까 이렇게 주거든요. 주는데 건초를 주는데 이렇게 알팔파 요걸 한 10%? 5% 10%인데 이것도 소를 봐가면서입니다. 소를 봤는데 애들이 똥이 빵빵하게 잘 나온다 하면은 이제 알팔파를 좀 늘려도 되고요. 근데 똥이 무르게 나온다면 알팔파를 줄이면서 볏집을 주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볏집이나 새끼 때는 볏집이나 요거 이렇게 무른 게 좋은데 이렇게 중송아지 이상 커버리면 어딨죠? 네, 이렇게 중송아지 이상 커버리는 소들은 무조건 이렇게 좀 거친 풀이 필요합니다. 거친 풀이나 이렇게 볏집 무조건 줘야 되고요. 싸다고 이게 제일 싼 거거든요. 키로당 300원 주고 샀는데 이거는 큰 소들
이렇게 중소들 먹이면은 장기간 먹이면은 위장이 약해져서 나중에 사료를 잘 많이 못 먹습니다. 왜냐면 소화기관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생각해서 먹여야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가비성은 이렇게 마른 볏짚입니다. 사오면은 이렇게 마른 볏짚이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건 저희 집에서 다른 분들이 이제 벼농사를 하시면은 가서 수확을 했을 때 가서 미리 이제 논에 있는 이제 볏짚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말려가지고 이렇게 싸는데 그러면은 이만큼 좋습니다. 이래 좋으면은 진짜 풀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풀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볏짚이 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수확철에 가서 이제 내가 직접 보고 마른 볏짚을 젖지 않은 땅에 있는 마른 볏짚을 사는 게 좋습니다. 젖은 땅에서 수확해 온 거 보면은 진짜 흙이 반이고 볏짚이 반이고요. 또 이걸 충분히 최소 3일 이상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건조를 안 시켰기 때문에 시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바로 빛날 그냥 바로 이걸 갖다가 이게 뭐지 마시멜로라고 막 하더라고. 이렇게 망태로 공룡알이라고도 하고 이제 망태로 이제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사오는데 진짜 안에 흙이 반이고 물이 반이고 곰팡이가 잘 씁니다. 그러면 또 소 볏짚 줄 때도 이걸 풀러서 말려야 돼요. 또 말려가 줘야 되고 소들 소화하기도 힘듭니다. 소화하기도 힘들고 설사도 잘하고 그래서 젖은 거 사오면은 되레 돈을 받고 가져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젖은 거는 요즘엔 진짜 젖은 거는 절대 안 사고요. 돈 받아도 가져오기 싫습니다. 왜냐면 거기 들어가는 추가 노동력도 있지만은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소들이 탈이 잘 나요. 탈이 잘 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이제 하시면은 유의해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마른 볏짚 이것도 이제 묶는데 보통 사오면 7만 원 하거든요. 6, 7만 원. 그 저희는 이제 묶는 값만 이렇게 내고 4만 원 이렇게 묶는 값 이렇게 내고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통 들어도 뭐 한 같은 돈 5,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든다면 보통 6만 원 하거든요. 하나 이 큰 거 저기 큰 거 한 개 6만 원 하는데 6만 원 똑같이 든다 해도 내가 직접 보고 논 3일 말려가지고 이렇게 볏짚 가져오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2년 3년 돼도요 끄떡 없습니다. 제대로만 말 안 하면은 이걸 저희 2년 된 것도 열어봤거든요. 진짜 볏짚 좋습니다. 젖은 건 열면 잘못하면 거름돼 있고요. 거름입니다. 지렁이 나오는 것도 봤어요. 지렁이가 나오더라고 볏짚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면 최대한 되는 양만큼은 저희 집은 이렇게 직접 수확한 논에 가서 볏짚을 이제 보고 그거를 이제 개수당 쳐가지고 사람 불러가지고 말아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개수는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합니다. 최대한 해서 이렇게 넣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볏짚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봤고요. 여기 저희 축사 똥인데요. 똥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집들은 이제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똥이 다른 집은 퇴비 처리하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저희 집은 100% 나갑니다. 그냥 100%다 팔려 나가거든요. 이게 수익이 한 150마리 하니까 한 200마리 가까이 하면은 똥 수익이 1000만 원 넘습니다. 이게 천차 가격 차이 많이 나는데 작년에는 1,500만 원 했는데 올해도 뭐 웬만하면 1000만 원 다 넘는 것 같아요. 이게 똥 시세도 왔다 갔다 하는데 200마리 미면 1년에 1000만 원치 똥이 푹 나옵니다. 이게 뭐 사료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진짜 버리는 거 없이요 다 들어간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다 팔고요. 왜냐면 논에 이걸 여기 저희 논 근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늘하고 양파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지거든요.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소똥입니다. 소똥이 제일 좋아서 많이 팔려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기 볏집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보고 또 다른 이제 소소한 이렇게 요령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